아, 그 화장실에서 아무리 힘을 줘봐도요, 이 신호는 감감무소식이고, 나와도 염소똥처럼 작고 단단해서 영 개운치 않은 경험.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맞아요. 물도 일부러 막 챙겨 마시고 뭐 고구마나 채소 같은 것도 신경 써서 먹는데 왜 그대로일까? 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름 할 만큼 하는데 왜 내 변은 계속 이럴까? 이런 생각, 지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좀 고질적인 문제의 진짜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그 15년간 많은 만성변비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신 백록담 한의원 최연승 원장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단순히 뭐 물이 부족하다, 섬유질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딱딱한 변의 진짜 이유를 좀 속 시원하게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변비의 고리를 끊어낼 어떤 실마리? 그런 걸 좀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최연승 원장님은 이 딱딱한 변의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 원장님은요, 이 원인이 생각보다 좀 복합적이라고 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변이 계속 단단하다. 이러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게 장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장의 움직임이요? 그러니까 장이 좀 느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서행성 변비라고 부르는 상태인데요. 말 그대로 장의 연동운동, 이렇게 꾸물꾸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느려져서 변이 장 속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오래 머무르면 수분을 계속 뺏기겠네요. 그렇죠. 대장에서 변 속에 있는 수분을 그냥 쭉쭉 흡수해버리니까 결국 변이 점점 작고 단단한 뭐랄까 조약돌처럼 변하는 거죠. 아하. 이러니까 밑에서 물만 계속 부어줘도 이 통과하는 속도 자체가 느리니까 위에서 계속 말라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는 걸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물만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니었네요. 혹시 이 장의 움직임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을까요? 네, 또 다른 핵심 원인으로 최연승 원장님은 한의학적인 관점인데 진액 부족이라는 걸 꼽으세요. 진액이요? 그게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진액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윤활유 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 오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몸속 윤활유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근데 이 진액이 뭐 스트레스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처럼 장 내부도 같이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아, 장 속까지 건조해진다. 그렇죠. 장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 윤활유가 부족하니까 변이 내려가는 길 자체가 뻑뻑해지고 변 자체도 더 굳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이 느리게 움직이는 문제, 그리고 장 속이 건조해지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것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게 있을까요? 아, 그럼요. 최연승 원장님이 특히 몇 가지 좀 의외의 습관들을 지적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지나친 소식이나 다이어트예요. 네. 변비인데 적게 먹는 게 안 좋다고요? 음식 섭취량이 너무 적으면 일단 변의 부피 자체가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럼 장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해서 장 운동이 오히려 더 느려지기 쉽다는 거예요. 아, 변이 나가려면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게다가 변이 장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지니까 수분은 또 더 뺏기게 되고요. 악순환이죠. 그러네요. 변비 때문에 적게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또 변비를 심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섬유질 섭취 방식의 문제입니다. 보통 변비에 섬유질 좋다고 하니까 뭐 현미, 콩, 아니면 생채소 같은 거 막 열심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많죠. 근데 이게 불용성 섬유질이거든요. 물에 잘 안 녹는. 이미 변이 딱딱하고 장이 느린 상태에서는 이런 불용성 섬유질이 오히려 그 내용물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장을 막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섬유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군요. 네. 최 원장님은 이걸 마른 시멘트에 모래를 더 붓는 격이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이야,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또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입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몸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활성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가 되면서 소화나 배변 같은 당장 급하지 않은 기능들은 일단 좀 멈추거나 느려지게 만들어요. 아, 맞아요. 긴장하면 소화 잘 안 되고, 그쵸. 그렇죠.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마치 장에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장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습관들이 장 건강에는 큰 영향을 미치네요. 소식, 잘못된 섬유질 섭취, 스트레스. 그럼 이 딱딱한 염소똥 변비에서 벗어나려면 최현승 원장님은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하시나요? 핵심은 결국 장을 촉촉하게 만들고 또 잘 움직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마른 장에 뭘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니고요. 촉촉하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네. 그래서 최 원장님이 제안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씨앗 종류를 활용하는 겁니다. 씨앗이요? 어떤 씨앗 말씀이실까요? 물을 만나면 약간 젤리처럼 변하는 씨앗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씨나 치아씨드 아니면 차전자피 같은 것들이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이런 씨앗들은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면서 장벽에 이렇게 촉촉한 점액질 같은 걸 공급해주고요. 또 변의 부피를 부드럽게 늘려줘서 벼변을 좀 수월하게 돕습니다. 그냥 맹물만 마시는 것과는 좀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 수분을 딱 머금고 있으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좋은데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마른 장에 말 그대로 기름칠을 좀 해주는 거예요. 바로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건데요. 좋은 기름이요? 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정도 먹는다거나 아니면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들기름을 좀 활용하는 거죠. 이게 장벽을 좀 코팅해주고 딱딱한 변이 좀 매끄럽게 이동하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호, 올리브유나 들기름,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좀 직접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장을 직접 움직여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거예요. 아, 배 마사지요? 네. 아니면 누워서 무릎을 잡고 허리를 좌우로 살살 돌려주는 운동도 좋고요. 이런 것들이 장의 연동 운동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그동안 정말 해결 안 되던 딱딱한 변의 원인이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장 자체가 느리게 움직이고 또 몸속에 진액이 부족해서, 즉 건조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해결책도 마른 걸 억지로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장을 좀 촉촉하게 해주고 잘 움직이도록 돕는 것, 예를 들면 그 씨앗류, 좋은 기름, 그리고 장 마사지, 이 3가지를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현승 원장님은 만약에 이 진액 부족이 아주 심하거나 장운동성 저하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이제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이셨어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다음에 더 깊이 다뤄볼 수도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고질적인 변비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그러니까 장의 상태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접근, 아까 말씀하신 촉촉하게 하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의 상태라는 게 단순히 그냥 소화기관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 몸 전체의 진액,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촉촉함이나 에너지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는 아닐까 하고요. 아, 몸 전체의 균형 신호일 수 있다. 네, 어쩌면 변비는 우리 몸이 보내는 좀 더 큰 그림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